와우! 달슨의 라이브! 토트넘의 차기 감독으로 아약스의 에릭 텐 하그 감독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리뉴 감독 후임으로 많은 감독들의 이름이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현재 시점으로만 놓고 보자면 아약스의 텐 하그 감독이 토트넘의 차기 감독 후보로 가장 먼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바이에른 뮌헨 갔고요. 레스터의 브랜던 로저스 감독 이야기도 나왔지만 레스터에 잔류하겠다고 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텐 하그 감독의 이름이 가장 먼저 이렇게 확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신뢰도를 많이 인정받고 있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토트넘의 데니얼 레비 회장이 텐 하그 감독을 만나서 차기 감독 자리를 놓고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리면서 텐 하그가 오는 건가? 이렇게 좀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는 거니까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죠. 서로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받아들여져야 진짜 토트넘 감독이 될지, 아니면 협상이 깨져서 뭐 다른 감독과 또 협상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뭐 텐 하그 감독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름들은 그레이엄 포터라든지 로베르토 마르티네스라든지 알레그리, 랄프 랑닉, 이런 감독들의 이제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최종 결론은 뭐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러면 이제 궁금하죠. 왜 토트넘은, 또 레비 회장은 텐 하그 감독을 우선순위로 놓고 협상을 하겠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뭐지? 토트넘이 텐 하그 감독에게 바라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좀 살펴본다면 토트넘이 어떠한 감독을 원하고 있는지, 또 어떤 스타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해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살펴보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에서 토트넘이 텐 하그 감독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리뉴 감독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겪었던 지루하고 그 재미없는 축구 있잖아요. 이 수비 축구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무리뉴 감독의 축구가 재미도 없죠. 결과도 이뤄내지 못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 축구를 이제는 끊어내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토트넘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구단 내부 관계자는 물론이고요, 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는 좀 그런 축구 좀 그만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풋볼 런던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들이 현지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 토트넘이 그래서 무리뉴 감독 축구와 스타일과 결별을 하고 어떠한 감독 스타일을 원한다, 이런 거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트넘이 좀 공격적으로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 또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지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러면 무리뉴 감독 이전에 포체티노 감독의 스타일과 좀 결이 비슷하기도 하죠. 자, 이런 이제 토트넘이 원하는 공격 축구, 높은 점유율, 경기 지배, 이런 스타일에 딱 부합하는 감독이 누구냐? 바로 텐 하그 감독입니다. 텐 하그 감독이 이제 올 시즌 아약스를 네덜란드 리그에서 최다 득점팀, 최다 볼 점유율 팀으로 이끌었죠. 경기 평균 점유율이 60.4%로 1위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 점유율이 경기당 60% 이상인 건 딱 한 팀이에요. 맨시티. 그만큼 아약스도 네덜란드 리그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간다는 거고요. 경기당 득점은 무려 3골입니다. 이 역시 네덜란드 리그 탑입니다. 전술적으로도 공격적인 4-3-3 포메이션을 쓰는데 경기를 좀 주도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덜란드 리그에서 아약스가 최고니까 점유율이 높고 공격 축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맞죠? 근데 텐 하그 감독은 아약스 때만 이렇게 경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전 클럽이었던 위트레트도 이렇게 경기를 했었고요. 또 텐 하그 감독이 과거에 어디를 이끌었냐? 바이에른 뮌헨 리저브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했죠. 바이에른 뮌헨이 뭐 리저브 팀이라고 해서 수비 축구 하겠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하고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플릭 감독이 떠나고 차기 감독 후보들 쭉 이름 나올 때 텐 하그 감독 이름이 오르내렸던 것도 바로 이런 과거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약스가 텐 하그를 데려온 것도
갑자기 뭐 수비적인 감독 데려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약스가 과거에 테나그 감독을 데려왔던 것도 이러한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실 이런 테나그 감독의 어떤 축구 스타일은 우리가 가까이 지켜봤던 것이기도 하죠. 2018-19 시즌 때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때 그때 이제 아약스를 테나그가 이끌면서 유벤투스 8강에 잡았죠. 4강에서 토트넘 만나긴 했는데 진짜 1, 2차전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루카스 모우라가 2차 전속 엄청 잘해가지고 지긴 했지만 정말 인상적이었죠. 예, 아주 공격적인 축구, 엄청나게 빠른 공수전환, 높은 점유율,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아약스를 이끌었던 바로 감독이 텐하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뉴 시대와 결별을 하고 새로운 공격 축구를 원하는 토트넘으로서는 바로 텐하그 감독이 딱 적임자이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고요. 토트넘이 텐하그 감독을 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토트넘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도 네임드의 비싼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챔스 나가는 것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고 재정난은 그러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런 걸 놓고 보자면 이제는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유스에서 선수들을 성장시키고 육성시켜서 1군으로 콜업 시켜가지고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그냥 생존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어린 선수 잘 키워서 해야 돼. 선수를 사올 수가 없으니까. 또 이거는 원래 돈 쓰기 싫어하는 레비 회장의 경영 원칙과도 좀 부합한 일이죠. 이 포인트와 연결된 지도자 감독이 바로 텐하그입니다. 텐하그 감독은 이 아약스를 이끌면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선수들을 중용을 하면서도 성적을 좀 냈죠. 올 시즌도 2위 지금 PSV 에인트호번하고 승점이 12점 차예요. 완전히 압도적인 1위를 좀 달리고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어린 선수들 뭐 라시나 트라우레, 브리안 브로베이, 라이언 그라벤베르흐, 위르겐 에켈렌캠프, 주리엔 팀버 이렇게 지금 보면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선수들 20살 전후의 선수들을 콜업시키거나 중용을 하면서 팀의 성적을 유지했고 이렇게 압도적인 1위까지 가져왔습니다. 뭐 아약스가 기본적으로 어린 선수들을 워낙 잘 성장시키고 끌어올려서 쓰는 팀이긴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리저브 감독 시절 때부터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유스 활용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스며든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토트넘이 바로 텐하그 감독의 이 같은 유스 활용 노하우를 기대하고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 두 번째 이유하고 좀 맞물려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텐하그 감독을 데려옴으로써 토트넘이 현재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 젊은 선수들을 좀 더 저렴하고 손쉽게 데려오고자 하는 것도 레비 회장이 텐하그 감독을 영입하려는 여러 가지 계산 중에 하나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죠. 사실 토트넘이 현재 팀 리빌딩이 이제 불가피합니다. 뭐 나이 든 선수들이 있기도 하고 혹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주급이 비싼 선수들을 좀 내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지션에 좀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새롭게 영입할 선수들 후보군 중에 아약스의 나이 어린 젊은 선수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25살의 골키퍼 이 안드레 오나나. 근데 오나나는 그 도핑 이슈가 하나 있죠. 23살의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21살의 센터백 페르 쇼르스. 확실히 센터백 쪽을 좀 토트넘이 어려우니까 센터백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18살의 미드필더 라이언 그라벤베르흐. 이런 선수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텐하그가 토트넘에 오게 된다면 이들을 잘 꼬셔가지고 영입하는데 좀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있는 레비 회장의 텐하그 감독의 영입 구상이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뭐 공격적인 스타일로 토트넘이 변모할 수 있다면 텐하그 감독을 데려와서 또 굉장히 공수전환 템포를 빨리 가져가는 또 이 텐하그 감독이 진짜 토트넘에 온다면 손흥민으로서는 스타일적으로는 매우 적합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격적인 축구 무리뉴 감독 시절에 너무 수비하고 이러느라고 좀 지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공격적으로 나가고 지배하고 공격과 수비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건 손흥민 선수에게 딱 부합하는 일이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뭐 텐하그 감독이 온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팀에 남을지 떠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변수긴 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과연 텐하그 감독이 토트넘에 진짜 오게 될까요? 아니면 또 나겔스만, 노저스 날아갔던 것처럼 또 이 텐하그 감독도 딴 데 가고 다른 감독이 될까요? 지켜봐야 되겠죠?
토트넘 정말 계속 이슈가 좀 이어지네요.